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단축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잠자리 습관과 반대로 심장을 지키고 허리 통증을 줄여주는 단 하나의 황금 수면 자세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단 20분만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매일 아침 찌뿌둥한 몸과 개운하지 않은 머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고통을 끝내고 밤새 온몸이 회복되는 진정한 숙면의 기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자세로 잠드시는가요? 당신의 잠자는 자세가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행하는 위험한 수면 자세가 왜 우리 몸에 치명적인지, 그리고 우리 몸의 회복 스위치를 켜는 최고의 황금 자세는 무엇인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도 혹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몸이 더 아프거나 피곤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잠자리 자세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인지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연구소입니다. 당신의 무병장수, 장수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창원시 마사나포구에서 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대구시 달서구에서 보고 계신 분은 없으실까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역과 가까운 곳의 사연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누르시고 누구보다 먼저 무병장수하는 삶 시작해보세요. 이야기는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67살 박찬숙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박 어르신은 지난 10년간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소화불량,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 저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매일 밤 편한 자세를 찾으려 뒤척였지만 어떤 자세로 자도 아침이면 몸이 더 무거워지고 특히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해보았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신경외과에서는 디스크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과 함께 수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 어르신은 수술은 겁이 났고 약을 먹어도 그저 잠시 통증만 가라앉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어르신은 우연히 건강 강좌에서 의외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바로 잠자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죠. 반신반의하며 강사가 알려준 황금 수면 자세를 실천한 지 한 달 후 박 어르신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10년간 박 어르신을 괴롭혔던 허리 통증이 신기하게도 줄어들기 시작했고 밤마다 잠을 방해했던 다리 저림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개운함이었습니다. 마치 온몸의 세포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았어요. 잠자는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몸이 편안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며 박 어르신은 감격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박찬숙 어르신의 인생을 바꾼 그 기적의 황금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학적 원리는 무엇인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잠자리가 당신의 건강을 갉아먹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는 자세는 그저 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심장과 뇌 척추, 그리고 모든 장기가 밤새 회복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7시간 이상을 같은 자세로 보냅니다. 이 시간이 쌓여 1년이면 2,500여 시간, 10년이면 25,000여 시간입니다.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잘못된 자세로 몸을 누르고 있다는 것은 매일 밤 내 장기와 혈관, 척추를 압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혈관의 탄력은 떨어지며 뼈 사이의 디스크는 점점 딱딱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잘못된 자세로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혈액순환이 방해받습니다. 몸의 특정 부위가 지속적으로 압박받으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심하면 혈전이 생길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아침에 머리가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심장과 폐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특정 자세는 심장이 더 강하게 뛰도록 만들거나 폐가 충분히 팽창하지 못하게 하여 산소 부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MIT 미디어 랩의 연구에 따르면 잘못된 수면 자세는 심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셋째, 척추에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허리와 목뼈는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잠자리에서 보냅니다. 젊을 때는 디스크가 유연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작은 압박도 큰 통증과 신경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미국 정형외과 학회는 잘못된 수면 자세가 만성 허리 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특히 노년층에게는 디스크 퇴행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잠자는 자세는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마비, 뇌졸중, 허리 디스크, 심지어 조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건강 변수입니다. 두 번째,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수면 자세 세 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자세는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자세입니다. 혹시 이 자세로 주무시고 있다면 오늘 밤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 위험한 자세는 엎드려 자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는 엎드려 자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 엎드려 자는 자세는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목과 척추입니다. 엎드려 자면 얼굴을 옆으로 돌려야 하는데 이때 목뼈는 한쪽으로 계속 비틀어진 상태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목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디스크가 약해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뻣뻣하고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죠. 또한 허리도 과도하게 꺾여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호흡입니다. 엎드리면 가슴이 눌리면서 폐가 충분히 팽창하지 못합니다. 60세 이후에는 폐 기능이 젊은 시절보다 약 20%에서 30% 가까이 떨어지는데 이 상태에서 엎드려 자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뇌와 심장이 밤새 고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자세는 똑바로 누워 자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가장 바른 자세 아닌가요? 하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똑바로 누우면 혀와 목 뒤쪽 살들이 중력 때문에 뒤로 처집니다. 젊을 때는 목 근육이 튼튼해 기도를 열어주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져 기도가 쉽게 좁아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것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잠자는 동안 숨이 10초 이상 멈추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문제는 한두 번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밤새 수십 번, 수백 번 호흡이 멈춥니다. 뇌는 그때마다 산소 부족에 시달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어 혈액을 밀어 올립니다. 결국 혈압은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에 큰 부담이 가해지며 이는 뇌졸중 및 심장마비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자세는 웅크리고 옆으로 자기입니다. 옆으로 자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옆으로 자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 자세는 태아 자세라고도 불리며 많은 분들이 편안하다고 느끼지만 척추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특히 척추 곡선을 망가뜨려 허리 디스크와 어깨 결림의 주범이 됩니다. 또한 몸을 웅크리면 폐가 충분히 펴지지 못해 호흡이 얕아지고 한쪽 팔이나 다리가 계속 눌려 혈액순환이 방해받아 팔다리 저림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영국 런던 수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웅크린 자세는 수면 중 근육 긴장을 유발하고 척추 정렬을 방해하여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 수명을 늘리는 기적의 황금 수면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자세로 자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오른쪽으로 살짝 누워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두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자세입니다. 베개는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낮게 해야 합니다. 왜 이 자세가 가장 좋은지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심장 압박을 최소화합니다. 심장은 가슴의 왼쪽에 위치합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위쪽에 위치하게 되어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누울 때처럼 심장이 눌리지 않으니 심장이 훨씬 편안하게 뛰게 됩니다. 둘째, 위산 역류를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위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 현상이 줄어듭니다. 이는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위산 역류 증상을 크게 완화시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 척추 건강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골반이 안정되고 허리뼈가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합니다. 이는 허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고 척추 정렬을 바르게 하여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부종을 줄여줍니다.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다리 혈관이 편안해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밤새 다리가 저리거나 붓는 현상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뇌혈류를 원활하게 유지합니다. 적절한 높이의 베개로 목이 꺾이지 않도록 하면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유지되어 뇌 건강을 보호하고 아침의 개운함을 느끼는 데 기여합니다. 박찬숙 어르신도 바로 이 황금 자세를 통해 10년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이 자세를 연습하면 우리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하고 그 변화에 보답할 것입니다. 네 번째, 황금 자세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두 가지 보완 루틴입니다. 황금 자세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다음 두 가지 행동을 추가하면 수면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신 이완 호흡법입니다. 깊은 잠에 들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은 뒤 8초에 걸쳐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을 반복합니다. 숨을 내쉴 때는 온몸의 긴장이 발끝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이 호흡법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몸을 이완시키고 뇌에
이제 모든 것을 멈추고 수면 모드로 전환하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느리고 깊은 호흡은 심박수를 낮추고 불안감을 감소시켜 숙면을 유도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발끝 스트레칭입니다. 우리 몸은 중심 천이 살짝 떨어질 때 잠이 듭니다. 약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분간 족욕을 하거나 침대에 누워 발목을 크게 돌리고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해보십시오.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서 몸의 중심부 열이 손과 발로 효율적으로 빠져나가 숙면을 돕습니다. 특히 손발이 차서 잠 못 드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천연 수면제가 없습니다. 몸의 말단 부위가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편안한 잠자리를 만듭니다. 일본 수면학회는 천 조절이 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특히 발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숙면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 한 번 되찾은 꿀잠을 평생 유지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황금 자세와 보완 루틴으로 수면의 질을 높였다면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십시오.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을 방해합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화면에 블루라이트 역시 뇌를 각성시켜 수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또한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로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가장 좋습니다. 적정 습도 40에서 60%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과도한 수분 섭취를 제한하십시오. 야간료는 깊은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방광 기능이 약해져 야간료로 잠을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이 마르다면 소량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햇빛을 쬐십시오. 전날 밤을 설쳤더라도 아침에는 무조건 같은 시간에 일어나 햇빛을 쬐십시오. 이것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전 중 햇빛을 쬐면 멜라토닌 생성이 억제되고 낮 동안 활력을 유지하며 밤에는 다시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깊은 잠에 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 자신에게 맞는 매트리스와 베개를 사용하십시오. 매트리스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하지 않은 자신의 체형과 수면 자세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개 역시 목의 자연스러운 씨, 자곡선을 유지시켜주는 높이와 형태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수면연구학회는 개인의 체형과 수면 습관에 맞는 침구류 선택이 수면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만 꾸준히 노력하면 처음에는 잠드는 시간이 줄어들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감소하는 단기적 효과를 넘어 수면 리듬 자체가 정상화되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함을 느끼는 장기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당장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오른쪽으로 살짝 누워 무릎을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황금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 전신 이완 호흡법을 5분간 따라하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십시오. 이것은 약처럼 즉각적으로 당신을 기절시키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당신의 척추와 심장, 뇌를 보호하고 진짜 잠을 잘 수 있는 상태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더 이상 통증에 시달리거나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내 몸의 힘으로 되찾는 깊고 편안한 잠, 오늘 밤부터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잠자리 자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누르시고 누구보다 먼저 무병장수하는 삶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무병장수 장수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연구소였습니다.